아이고, 요즘은 아무 약이나 못 믿겠어요. TV에선 좋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뒤늦게 병원에서 간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며칠 전 외래에서 들은 한 어르신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 간내과 전문의 강인수입니다. 40년 넘게 간 질환만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특히 60대,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약국에서 주는 감기약, 두통약, 몸살약, 관절염약, 이런 약들을 매일 드시면서 그냥 진통제인데 뭐 어때 하시진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 약들이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무심코 먹는 약 한 알이 노인의 간을 썩게 만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같은 노이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76의 오승희 어르신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눈이 노랗게 변했고 식욕이 줄어 체중도 한 달 새 3kg 넘게 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간 기능 검사를 하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ALT, AST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바이러스성 간염도 알코올성 간질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묻자 오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 하나씩 매일 먹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이부프로펜이랑 감기 기운 있어서 타이레놀도 가끔 같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엔 약물 유발성 간 손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간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피로, 황달, 구토, 심하면 간부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상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습관처럼 드시는 약들 말입니다.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표 약인데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간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노인처럼 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겐 해독 능력이 부족해 간세포를 직접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의 대표 주자인데 위장 장애나 신장 문제만 생각하시지만 장기 복용 시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에서 대사하는 효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며 독성 대사산물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감기약,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복합 감기약 안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 카페인 등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에 일으키는 부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 어르신처럼 약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간이 망가졌냐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독이 결국 해일처럼 몰려오는 셈이지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노인의 간은 젊을 때보다 크기도 작아지고 혈류량도 감소하며 해독 효소의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젊은 사람에겐 별 문제 없는 약도 노인에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도 아닌데 버릇처럼 약을 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몇 달, 몇 년 뒤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경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어떤 약들이 특히 간에 위험한지, 그리고 그런 약들을 먹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79의 김태봉 어르신이 노란 눈동자와 무기력한 표정으로 아드님 손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며칠째 밥도 못 드시고 계속 피곤해하세요. 몸에 열도 없는데
자꾸 토하시고 얼굴이 노래져서. 혹시 어디 감염되신 건가요?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었고 빌리루빈 수치도 상승, 즉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약 복용 여부를 물었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 조금씩 먹었어요. 요즘 밤에 허리가 시려서 잘 못 자니까 약 먹고 자면 편해서 그랬지. 그분이 복용한 약은 디클로페낙 계열의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약, 허리약, 무릎약의 주성분이지요. 이 약은 짧은 시간엔 통증을 줄여주지만 장기 복용 시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간 대사 효소가 부족한 데다 몸속 수분도 적고 혈류 순환도 느려져 약 성분이 오래 체내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첫째, 약물성 간염, 간세포의 독성이 누적돼 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간 섬유와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 반응 유발, 특정 진통제나 해열제는 노인의 면역 체계와 반응에 간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병합 위험. 이 약들만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심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복용하고 계시죠. 간은 이 모든 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탈이 납니다. 김 어르신은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10년을 괜찮게 버티다가도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약의 종류보다 지속성과 습관성입니다. 그 약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진통제를 복용 중이다. 둘째, 감기 기운이 없어도 해열제를 자주 먹는다. 셋째, 무릎 통증으로 매일같이 관절약을 복용한다. 넷째, 자주 피로하고 입맛이 떨어진다. 다섯째, 검진에서 간 수치가 이상했던 적이 있다. 이 중 셋 이상이 해당되면 당장 복용 습관을 돌아보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입원 치료를 받으신 뒤 복용약을 모두 중단하고 대체 요법으로 물리치료와 비약물성 통증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동자도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약 안 먹고도 잘 자요. 몸이 덜 무겁고 더 가뿐하네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간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타이레놀을 중심으로 가장 흔하게 복용되는 간 독성 약물과 그 위험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레놀, 이름도 익숙하고 약국에서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두통이나 몸살, 열이 날 때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전 세계적으로 약물성 간 손상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이건 안전하대요. 병원에서도 주는 거니까 괜찮죠. 라고 생각하시며 반복적으로 복용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77의 윤정숙 어르신입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평생 두통이 잦아 타이레놀을 늘 상비에 두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던 걸로 시작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살, 근육통, 관절 통증이 찾아오고 밤에 잘 안 자지니까 이 약 먹으면 몸이 풀려서 잠이 오더라 하는 이유로 하루에 2번, 많게는 3번까지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윤 어르신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 식욕 부진, 구토, 그리고 명치 끝이 답답하다는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600 이상, 정상보다 10배 넘게 높았습니다. 명백한 아세트아미노펜 유발 간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누적입니다. 타이레놀은 하루 최대 4000mg 이상 복용 시 간 독성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하루에 딱 그만큼 먹는 게 아니라 며칠씩, 몇 달씩 무심코 이어지는 습관이 간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복 복용입니다. 감기약, 몸살약, 생리통약 등 복합제로 판매되는 여러 약들에 이미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타이레놀을 따로 추가로 먹으면 약 성분이 중첩되며 정해진 용량을 훌쩍 넘기게 되죠. 세 번째는 노인의 간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젊은 사람과 노인의 간이 이를 처리하는 속도와 효율은 전혀 다릅니다. 70대 이후에는 간에서 해독 효소의 양이 줄고 혈류량도 떨어져 독성 물질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윤정숙 어르신은 내가 약으로 병을 키웠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타이레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의외의 약들조차 조건이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타이레놀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에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은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은 효소로 분해하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면 간 독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셋째, 영양 상태가 나쁜 분,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간 해독 효소 생성이 떨어져 약물에 더 취약합니다. 넷째, 하루 2번 이상 타이레놀을 3일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윤 어르신은 타이레놀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통증 관리에 집중한 결과 3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두통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건강은 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덜 먹을 수 있도록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소염 진통제, 복합 감기약, 수면 보조제 등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약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약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흔한 종합 감기약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약국 가셔서 감기 기운 있는데 뭐 좀 주세요 하시고 받는 그 약들, 거의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고 항히스타민, 진해거담제, 카페인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매일처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8의 조용철 어르신, 평소 건강에 대해선 그다지 예민하지 않던 분이셨는데 겨울철만 되면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심해져 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셨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약국에서 아무 설명 없이 이거 하루 3번 드세요 하는 말을 믿고 복용하셨죠. 그러다 지난 봄 식욕 저하와 설사, 구역질을 반복하시며 몸이 점점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는 장이 문제라고 봤지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결국 간기능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ALT 수치가 900 이상이었고 감염성 간염은 아니었으며 초음파에서 지방간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감기약 때문 아닐까요? 그거 먹은 날은 더 머리가 멍하고 속이 안 좋았거든요. 이 말에 저는 약국 감기약 성분을 확인해 보자고 했고 거기엔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
카페인, 그리고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간 효소를 억제하거나 해독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한 번에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간은 그걸 전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복합제는 간의 해독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 성분을 동시에 해독하려면 간 내 효소 시스템이 겹겹이 작동해야 하고 노인의 간은 그 부담을 못 견디게 됩니다. 둘째,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간의 대사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간세포가 휴식 없이 계속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간세포 피로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셋째, 항히스타민 성분은 노인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기력 저하와 식욕 감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이 간 질환의 전조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릴까 봐 한 알 먹었어요. 기침 때문에 그냥 미리 먹었어요. 하시며 매주 매달 이 약을 반복해서 복용하십니다. 조 어르신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감기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르신들께는 복합제라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간 부담입니다. 조 어르신은 감기약 복용을 완전히 끊고 실내 습도 관리,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자연적인 면역 조절에 집중했습니다. 2달 뒤 체중은 다시 늘었고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내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았는데 이렇게 멀쩡한 줄 알았던 약에 속을 줄은 몰랐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넘기는 작은 약 하나가 노인의 간에는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여러분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드시고 계신가요? 약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약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간은 침묵합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보조제, 한약 등에 대해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미묘한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에 독을 쌓고 있는 행동이죠. 바로 건강기능식품, 한약, 보조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 하용선 어르신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지인의 추천으로 홍삼 농축액과 간 기능 강화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주변에서 기력이 떨어지면 꼭 먹어야 해 하고 권한, 녹용 한약까지 복용 중이셨죠. 이 모든 걸 동시에 드신 지 약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하 어르신은 밤에 자꾸 열이 오르고 입맛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몸이 자꾸 힘이 빠져요. 뭔가 묘하게 안 좋아요. 이런 경우 혈압이나 당뇨는 정상이더라도 간 기능을 확인해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 어르신 역시 간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초음파상 간의 미세한 부종과 모세혈관 확장이 관찰됐습니다. 문제는 복용 중인 건강식품과 보조제, 그리고 한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복합 섭취입니다. 홍삼, 간 영양제, 한약, 이 세 가지 모두 간에서 대사되고 분해되는 성분들입니다. 즉 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확한 성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이라도 정제 방식, 첨가제, 보존제 등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은근히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약은 체질에 따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제조 과정 중 섞인 농약, 중금속 등도 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간에 좋다는 약들이
오히려 간을 망친다는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개선제라며 파는 제품에는 간 해독을 돕는다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 대사 과정에서 오히려 간 효소 시스템에 부담을 줘 장기적으로 간세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 어르신은 간에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게 간을 해친 거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시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의 간은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에겐 무해한 성분도 노인의 간에겐 넘어야 할 고비가 됩니다. 그럼 건강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가지 이상 보조제를 동시에 복용하지 말 것. 하나를 선택해서 간단하고 짧게 복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둘째, 복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할 것. 약과 보조제 간의 상호작용이 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중 피로감, 식욕 저하, 구역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검사를 받을 것. 이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영양제나 한약이라도 장기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복용 기간을 정하고 간헐적으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간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지 말 것. 제품의 성분, 제조 방식, 의학적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 어르신은 복용하던 보조제와 한약을 모두 끊고 간 기능 보호를 위해 식이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3달 뒤 피로감은 줄고 간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약이든 보조제든 우리가 몸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 되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약물로 인한 간 손상 위험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복약 수칙과 생활 팁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타이레놀, 진통제, 감기약, 보조제, 한약까지 우리가 얼마나 무심코 간을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모아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간을 지키는 약 복용 수칙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매일 먹는 약의 성분을 꼭 확인할 것.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 소염 진통제 계열 약물을 하루에 2회 이상, 3일 이상 연속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복용 여부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 약국에서 받은 감기약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할 것. 감기약은 복합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간 독성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는 날은 타이레놀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는 절대 추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수칙, 건강보조제, 영양제, 한약은 무조건 간에 부담이 없다는 전제가 아니다.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고 몸에 피로, 식욕부진, 열감, 소화불량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좋은 약이니까 무조건 먹는다는 습관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네 번째 수칙, 간이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지 말 것. 간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망가질 때까지 환자는 증상을 모릅니다.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는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수칙, 간을 살리는 건 절제이지 약이 아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통제, 입맛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제, 이런 방식은 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체중 유지가 약보다 더 강력한 간 보호제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 그 약의 이름과 성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그냥 주길래 먹는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간은 모든 약을 통과시켜 해독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흡수되는 약, 심지어 바르는 약까지 모두 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 약을 쉽게 먹지 못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어도 이 한 알이 내 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80이 넘은 지금까지 수많은 간 손상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후회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몸이 괜찮으니까 먹었지. 이런 말이 반복되다 간경변, 간부전, 심하면 간암으로 이어지는 걸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약 하나를 먹을 때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두 번째 약을 드시기 전에 첫 번째 약과 겹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에 좋다는 약을 먹기 전에 진짜 내 간이 필요로 하는 건 휴식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년의 건강은 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덜 쓰게 해주는 습관, 간을 쉬게 해주는 절제, 이것이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고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을 망치는 건 병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그동안 타이레놀은 안전하다. 감기약은 약국에서 그냥 받아도 된다. 보조제는 몸에 좋으니까 부담이 없다. 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이 천천히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어떻게 간을 공격하는지 5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승희 어르신이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 김태봉 어르신이 디클로페낙 장기 복용 사례, 윤정숙 어르신이 타이레놀 중복 복용으로 인한 간염, 조영철 어르신이 감기약 남용 사례, 하용선 어르신이 보조제와 한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 피로. 이 모든 이야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의 약상자 안에서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의 간은 젊은 시절의 간이 아닙니다. 회복력은 떨어지고 해독 능력은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누적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거란 생각,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정확한 양을 짧게 복용하라. 아프면 약보다 쉬는 것을 먼저 택하라. 간을 지키는 건 간에 좋다는 무언가를 먹는 게 아니라 간이 쉬도록 돕는 것이다. 이 방송을 보신 후 혹시 약 복용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고 성분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간이 있어야 당뇨도, 혈압도, 심장도 모든 것이 관리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고 해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 대신 습관을, 복용 대신 점검을, 진통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순간 노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82 간내과 전문의 강인수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특히 지금 진통제나 보조제를 매일 드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에게 더 위험한 간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숨쉬는 노후, 조용하지만 맑은 몸,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노후이었습니다.